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픈CV를 이용한 보행자 및 상황 인식 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대수구만 이도현 김재경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본론, 세 번째는 결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마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제2의 민식이 발생을 막자는 취지의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른쪽 어린이들의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국민청원에 총 4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였고 법안 내용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를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사망사고는 최소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해사고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주요 반발은 법정 형량이 너무 과도해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의 폐해는 첫 번째는 운전자의 불합리한 벌금입니다.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운전자에게서 다량의 보상금을 갈취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엄연한 사고 아동의 잘못임에도 피해 운전자가 억울한 벌금 물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 사이 놀이의 유행인데요.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가 자동차를 쫓아가며 운전자에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을 주나요? 라며 용돈이 부족해서 차를 만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려 비난을 샀습니다. 또한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돼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그래밍 주제는 운전자의 보행자 인식과 상황 인지를 보조하는 모의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운전자가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실시간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인 오픈CV를 통해서 도로의 보행자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모의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보행자를 파란색 사각형으로 대신하고 그림과 같은 빨간색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인식했을 때 빨간색 도로와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나누어서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코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의 형태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입력받고 색상, 채도, 명도를 색으로 표현하는 HSV 색 공간의 데이터로부터 파란색, 빨간색 범위를 행렬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후 컨투어를 통해서 영역을 판단하고 빨간색 영역이 5만을 넘을 때,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 빨간색 영역이 12만보다 작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사이트 be careful을 출력하고 그 외의 경우는 시야 확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이트 클리어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영역에 대해서 파란색 영역이 100이 넘는 경우에는 스탑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100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100보다 작게 설정하면 보행자가 아닌 다른 영역에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가지고 텅 빈 도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자동차가 시야를 막는 경우, 자동차가 시야를 막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텅 빈 도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가 시야를 막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시야를 막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픈CV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모의 프로그램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밑에 텅 빈 도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자동차가 시야를 막는 경우, 자동차가 시야를 막는 경우 상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테스트 진행 결과 보행자 인식과 상황 인지에 성공적이었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은 첫 번째 한계는 보행자를 파란색 사각형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움직이는 객체를 파악 가능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었기에 세계 영역을 기준으로 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현실에서는 횡단보도의 테두리를 인식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